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아이언스타 김성훈 팀장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머니투데이 지면상 헤드라인 볼게요. 여러분 이제 탄 만큼 내는 자동차 보험이 나온대요. 택시처럼 주행 미터기가 장착이 돼서 기본료에 뭐 1kg당 뭐 4, 5 정산을 보이는 이런 상품이 내년 상반기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실제 주행 거리와 함께 탄 만큼 내는 차 보험료면 좀 덜 타는 분들은 더 분명히 유리할 것 같네요. 자, 뉴욕 시장이 휴장이었고 오늘은 종목별 장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도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미국에서 주도주가 이 빵 종목에서,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에서 콘텐츠주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이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 CJ E&M, 콘텐츠 플랫폼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 네이버도 다시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나 디즈니, 아마존 이 대표되는 콘텐츠 플랫폼 관련주인데 이들 기업은 큰 변동장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고요. 특히 중국 시장 안에서도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다. 밸류체인 확장 전략적 활용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 네이버나 카카오, CJ E&M 이 종목 가운데 뭐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시는가? 앞으로의 성장성은 네. 뭐 확실히 보장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대형 기술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IT에서 이런 컨텐츠라든지 네이버 등이 포함된 클라우딩, 4차 산업혁명의 이 근간이 되는 이 업종들이 다시금 우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은 반도체라든가 디램 그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런 컨텐츠 사업에서 말하자면 원재료가 되는 네. 설비 투자의 그런 그 재료라고 본다면 그 재료들이 구축이 된 이후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핵심 우리가 말하자면은 자율주행이라든지 관련된 AI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앞서서도 예.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그리고 CJ E&M 등의 업종이 사실 이제 이런 관련 주들에게는 이제 탑픽으로 올라설 가능성들이 굉장히 있는데요. 실적으로 빠르게 이연될 수 있는 종목 가운데에서는 CJ E&M을 당연히 그렇군요. 탑픽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J 이런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너도 나도 몸집 키우기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J E&M도 네. 얼마 전에 합병을 통해서 또 몸집 키우기를 마련을 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네네. 유망 직종 순위를 이렇게 매겼는데 예. 유튜버가 굉장히 높은 그렇다면서요. 순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시장의 이런 온기를 당연히 반영을 했다라고 예.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뭐 네이버 페이,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커머스 사업가의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커머스나 콘텐츠, 금융, 오토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그 CJ E&M은 국내 최대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은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으로서의 콘텐츠 수출길이 막혔었지만 최근에 중국 업체와의 사업의 노출이 더 확대되고 있대요. 중국 시장도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콘텐츠 제작, 유통 등에 대한 전략적인 활용이 예상된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도주도 그동안 대두됐던 빵 종목들이 좀 해가 지면서 이런 아마존이나 디즈니 쪽의 콘텐츠 사업으로 주도주의 손바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또 하나의 지금 떠오르는 부분들이 4차 산업, 5G잖아요. 일단 5G가 1일에 시작이 됐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 1일부터 5G가 전파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일부 기업 대상으로만 송출되고 있지만 이르면 내년 3월부터 5G 휴대폰이 출시될 예정이라 일반인들도 곧 5G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한 관심도 그에 따라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종목 볼 텐데요. 솔리드와
대한광통신입니다. 자, 주가 추이를 보면 뭐 비슷해요. 각 분야에서 워낙에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 두 회사입니다. 5주 수혜주 찾기가 시작된 올해 초부터 양사 모두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주가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최근에 다시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라는 인식이에요. 실적 부분에서는 3분기 실적 부진인 대한광통신보다 솔리드 쪽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자, 전문가들은 두 회사 모두 5G 시대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실적에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고요. 네,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가 이번에 턴어라운드를 진행을 하면서 실적이 단기적으로 우리 대한광통신을 앞섰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솔리드가 전체 매출 중에 이런 통신 쪽 사업 부분의 매출이 뭐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흑자의 전환에 성공한 솔리드의 점수를 더 주지만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비 증설을 통해서 실적이 이제 일시적으로 부진했다는 거죠. 대한광통신이요. 근데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실적 전망이 계속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증설을 어느 정도 기간적인 여유를 둔다면은 충분히 증설에 대한 대량의 실적 수주가 또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솔리드, 중장기적으로는 대한광통신 쪽으로. 근데 뭐 두 종목 다 단기에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량 실적 수주가 3월 달 이전에 계속 앞서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두 종목 다 사실은 유망 종목으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통신 장비 업종이 이렇게 확장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위부터 5G 일부 기업으로만 송출이 시작됐지만 내년 봄부터는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5G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탑픽 종목으로 많은 전략가들이 SK텔레콤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SK텔레콤이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 모습을 보이며 11월 30일에는 최고가 흐름 나타냈어요. 52주 최고가 흐름. 5G 상용화 있죠.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있죠. 실적 개선 기대감 있죠. 2019년에 이익 턴어라운드 전망되죠. SK텔레콤은 사실 저희 시장공감텔에서도 가을부터 계속 주목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부터 여기서 더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SK텔레콤이 이제 호재거리가 호재품은 많은데 SK텔레콤, ICT 플랫폼으로 진화 중. 근데 이제 차트 흐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저항대를 얻어맞은 쪽이 한 29만 원대에 가면은 이 대기 매물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폭 돌파가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큰 빅 이슈가 더 하나가 좀 터져야 돌파가 가능한데 그런 빅 이슈로 봤을 때는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에 있을 본격적인 상용화 3월 이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SK텔레콤 명동에서 첫 번째로 5G 상용화를 이제 실시를 하면서 그러한 테스트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SK텔레콤만의 이 3사 통신사 가운데 더 큰 이제 밸류적인 매력도라고 하면 중간 지주의 이 지배구조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이 있는 SK 하이닉스가 올해를 끝으로 이제 성장폭이 조금 둔화되는 뭐 사실 악재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호재성 이슈가 다른 통신사보다 더 많은 SK텔레콤을 계속적으로 탑픽으로 여겨주고 있습니다. 연중 최저점 21만 원 대비해서 주가가 30%가량 이미 올랐습니다. 28만 원에서 어디까지 더 오를 수 있을까? 일단 증권사 컨센서스는 30만 원 이상은 좀 바라보고 있던데요. SK텔레콤의 주가 흐름, 상용화 기대, 5G의 상용화 기대, 너 어디까지 갈 거니? 라는 기대감이 SK텔레콤입니다. 오늘 특징주는 브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이 대형 게임 신작 기대감 매우 컸어요. 사전 다운로드에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 기대감이 너무 컸던 걸까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16%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신작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투자자들 매도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 걸까요? 오늘 주가가 한 10%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전됐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거품이 빠져버리는 모습. 뭐 어떠세요? 브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뭐 하실 예정이었습니까?
사실 게임을 제가 피파 온라인만 하는 유저라 요거를 깔은 다음에 열흘 못 가요, 제가 사실 모바일 게임을. 근데 이 그래서 기대감이 되게 컸더라고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제 기다리고 있었고. 주위에서는 예.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는 이 모바일 유저들은 많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뭐 넷마블에 대한 주가 흐름만 본다면은 10만 원이 이탈됐을 때 예. 자사주 매입을 했었죠. 네네. 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어닝이 좀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의 메리트는 이 주가의 메리트 구간이 10만 원대 이하라는 건 알고 있지만은 그 이하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흐름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12만 원까지를 돌파를 하다가 오늘과 같은 경우에 출시되자마자 외국인들이 쿠팡 매물을 내놨습니다. 예. 뭐 사실은 우리가 호재성 이슈가 나올 때 그 전에 반등을 해줬다면은 당연히 차익 매물이 존재하는 건 맞는데 그 차익 매물이 우리가 예상했던 차익 매물보다 그런 그 배리어가 굉장히 오늘 컸다라는 거고 사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 무료 게임 다운로드 수가 우리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과 같은 경우에 본격적인 그 다운로드 수가 이제 집계가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나온 그런 이 모바일 게임류 중에는 당연스럽게 올해 연말까지도 1위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갈까요? 예, 일단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예. 어느 정도 감소됐을 때쯤에 또 매수 타이밍이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낙폭이 좀 크다면은 사실 이제 거래량도 터지면서 낙폭이 크다면은 내일도 영향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정도로 한번 그렇군요. 밀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신작의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올랐던 넷마블이 신작이 나오자마자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을 오늘 맞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있는다 함께했습니다.